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시빌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고 그리고 추후에 트럼프의 어떤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대선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내시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향후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할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라는 뜻의 발언을 했는데요. 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취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어떤 비트코인 보유량을 유지하겠다 또는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미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완수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또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여러 매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날에 게리 갠슬러를 해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반암호화 십자군을 해체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실크로드 운영자죠. 로스 울브리히트를 석방하고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또한 세 번째 포인트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업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성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공화당의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분위기와 민주당의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연설 이후에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연방 준비금 5년 동안 100만 비트코인으로 모으자는 자신의 입법 제안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 준비금은 최소 20년 동안 보유될 것이고 한 가지 목적, 즉 부채를 줄이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참석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카말라 해리스가 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컨퍼런스 측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참석이 논의가 됐었지만 결국 거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참석을 안 했냐 하면은 2명이 참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로 칸나 의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와일리 니켈 의원입니다. CNBC 인터뷰와의 발언을 통해서 이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가상자산이 당파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초당파적인 이슈인데 트럼프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그러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 큐반 같은 경우는 해리스 캠페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더 블록에서도 비슷한 보도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리스 팀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토요일에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가상자산 업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현재 굉장히 가상자산에 우호적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자산이 어떤 주류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가상자산이 현재 대비해서 조금은 틈새 시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상자산의 어떤 입장이나 발언을 한 것은 2019년 되어서야 발언을 했는데, 공개적인 발언 내용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디스하는 발언을 날렸습니다. 당시에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무누신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을 국가안보 위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무누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선회가 과연 트럼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했느냐, 전반적으로 반가상자산 움직임이었습니다.
입장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의 사위였죠. 제러드 쿠시너 같은 경우는 백악관 의제에 미국 달러 CBDC를 포함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당시 재무장관이 스티븐 무누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객 신원 확인 규정 KYC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 업계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항상 우호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먼저 가상자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가 퇴임한 이후인 2021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스 인터뷰에서 나는 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좋아하는 적이 없다. 화폐는 달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결코 열렬한 팬이 아니다. 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소셜 계정에 나는 가상자산 기업과 이 새롭고 급성장하는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매우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떤 세기 이슈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막대한 자금력과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물들을 멘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는 이 유권자들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인물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과연 가상자산에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크라켄의 설립자인 제시 파월, 윙클보스 형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사리 리서치의 CEO인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설이라던가 굉장히 정치적인 트윗을 계속 게시를 하다가 결국 메사리 CEO직을 사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지지를 얻게 됐는데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얼마나 가상자산 업계의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몇 분이 내고 있는데요.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많은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트럼프 캠페인을 위해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화려한 모금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했다.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면 가상자산 과 관련된 모든 것은 먼 추억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영리한 정치인이다. 그는 당선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것이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만약 가상자산에 찬성했다면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반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비탈릭 부텔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친 가상자산 입장을 채택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업계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트럼프 암살 시도 소식에 시장은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 동안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뭔가 제도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주요 직책에 어떤 인물을 임명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가 JD 벤스입니다. 벤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피터 틸의 지원을 받는 가상자산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히 벤스가 부통령이 됐다는 전제하에 이 부통령에게 뭔가 임무나 어떤 지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통령으로서의 JD 벤스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의 재무부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
것이냐 했을 때 실제로 트럼프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이나 입장을 표명한 인물이어서 트럼프는 이후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전 인터뷰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만약에 들어온다면 가장 큰 인사 문제는 과연 SEC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자인 제이콥 헬버그 같은 경우는 취임 후 1시간 안에 바이든과 갠슬러의 성전을 끝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가상자산 단속을 끝내겠다라고 한 공화당의 어떤 강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시빌에서 트럼프가 나는 게리 갠슬러를 자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고 트럼프가 그를 만약에 해임하고 싶어도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이나 미국 헌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런 권한이 있는지를 사실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임을 하려면 SEC 위원장이 비효율성 아니면 직무태만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해임이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SEC 위원장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이고 강경한 이런 태도들이 비효율적인 규제 방식이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긴 하겠지만, 마커 스틸렌 같은 경우는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 게리 갠슬러는 2월까지 자진 사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캠프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빌 컨퍼런스 이전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 중 하나가 과연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공약으로 채택을 하던지 아니면 발언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이 많았습니다. 에셋 매니저인 브라이언 켈리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만 BTC를 트레저리로 이체하기만 하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보유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전략적 비축금이나 준비금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하긴 하지만 이후에 나왔던 신시아 루미스가 제안한 이 전략적 비축금에 대한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전략적인 비축금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적 비축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는 연설 당시에 부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걸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시아 루미스가 발언한 이 입법이 전략적 준비금과 관련이 되는 거고, 미국 정부가 그냥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정부의 자산인 거고,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정부 자산의 일부로 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압수물품으로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투자의 일환으로 구입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략 준비금 같은 경우는 목적성을 가지고 부채 해결이라던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한 BTC는 조금 더 일반적인 자산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 준비금에 관한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시아 루미스가 제시한 준비금 법안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차기 행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아니면 트럼프가 찬성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런 법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루미스가 제시한 이 준비금 법안 말고 루미스 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공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봐도 향후에 2기 행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 4년간 가상자산 업계에 미국 행정부가 어떤 규제를 받아들일지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원보다는 공화당 의원 쪽에서 SAB 121 폐지라던가 아니면 FIT 21 법안 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새로운 입장은 앞으로를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거에 말바꾸기를 좀 잘했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 쪽의 입장이라던가 공화당의 입장, 그리고 어느 행정부가 나오든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